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 개발 팀장들의 순서에 따라서 자료에 대한 설명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개발 경과 보고를 미래인재과의 인공지능 전문 장학사인 최종원 장학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장학사 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 개발 경과에 대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를 왜 개발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는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형 미래교육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심화 활동 17차 시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 개발은 충남형 미래교육의 한 부분으로 창의 융합형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 심화 활동 연계 운영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도움자료의 개발과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와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과정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의 역량을 갖춘 차망력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는 유, 초, 중, 고의 인공지능 교육 교육과정의 위계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였으며, 내용 구성으로는 인공지능 이해, 활용, 융합, 윤리 중심으로 충남 교육의 특색과 실생활의 주제를 반영한 교과 융합형 교육자료로 개발되었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는 국내외 인공지능 교육 관련 교재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의 MOU 체결, 4차 산업혁명교육 중점교육지원청 선정, 인공지능 융합교육 고등학교 운영 등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특히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는 유치원, 초등학교 전 과정, 중등으로 구분하여 7권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마지막에 감수위원회 감수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도움자료는 올해 말까지 7개 주제를 중심으로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용어가 궁금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간 자료 개발 과정을 거치며 개발된 자료와 수업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차망력 인재 육성을 위한 교과 융합형 미래 교육을 의미합니다. 물론 충남 차망력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하는 미래 역량 7가지를 구안하였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의 핵심 역량은 국가 수준의 역량과 충남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구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의 도움자료를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떤 내용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는 초등학교 1, 2, 3, 4학년 50개의 주제, 5, 6학년 17개 주제, 중등 기본 11개, 심화 10개로 개발되었으며, 초등은 교과 융합형으로, 중등은 교과 보충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는 모두 7권으로 화면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학년군별 개발팀장이 이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 개발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4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천안교육청 이상열 장학사가 수고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자료 1, 4학년 팀장을 맡고 있는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상열입니다. 초등 1, 4학년 인공지능교육 도움자료 개발 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도움자료가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고민이 인공지능 교육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통해서 문제 해결력과 같은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 직업 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고도로 발달하게 될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충남교육이 추구하는 3학년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였습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원리를 익히는 것도 필요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교과 성취 기준 달성과 실생활 문제 해결에 사용하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여 4가지 영역을 정하였습니다. 1, 4학년에는 총 50개의 주제가 있으며 저학년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AI 이해 영역의 주제를 많이 개발하였습니다. 학년별 주제수와 주요 내용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언제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시수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과 중심 모형에서는 교과 목표 달성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체 중심 모형에서는 좀 더 심화된 인공지능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체와 교과를 결합한 모형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서 고민들을 모아서 자료 개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본 도움 자료는 교과 융합 자료이면서 교사에게는 수업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 수준에 따라서 주제를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는 수준별 자료입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교사라도 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교과 목표 달성에 활용함으로써 교수학 상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도움 자료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분석하기에서는 교과의 성취 기준, 학습 목표, 과정 중심 평가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들여다보기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 관련 개념과 원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수학습 활동의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업안 형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업에 사용되는 자료들을 목록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한눈에 수업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지는 학생용과 교사용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수업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만들어진 도움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례는 창체와 교과 모델입니다. 창체 시간에는 인공지능 도구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교과 시간에 티처블 머신이라는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여 수업 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 수업에는 티처블 머신이라는 인공지능 학습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체 시간의 주요 활동 내용은 선생님이 만든 모양 분류기를 만드는 과정을 학생들은 지켜보고 기계 학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분류기를 상상하여 구상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 영상은 티처블 머신으로 기계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교과 시간에는 창체 시간에 선생님이 직접 만든 모양 분류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모양들을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수학과의 성취 기준과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 1에서는 모양 분류기로 교실에서 다양한 모양을 찾는 분류 활동을 합니다. 어른들은 다양한 모양을 금방 구별할 수 있지만 1학년 학생들은 생활성 물건을 모양으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개별학습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학생들이 모양 분류기를 이용하여 생활성 모양을 분류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분류한 물건들을 모으며 각 모양의 이름을 학생들이 직접 정해보고 생활 속 모양 찾기 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무척 흥미로워했으며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보는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업을 담당한 선생님은 다인수학급에서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개별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지난 기사지만 구글이 티처블 머신을 만들 때 내놓은 슬로건이 6살 아이도 기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 100대 AI 대학에 한국은 없었다고 합니다. 교육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경쟁하고 공존해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도록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개발팀장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다양한 학년 및 교과의 융합형 도움 자료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발된 자료가 현장에서 지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4차 산업혁명 중점교육 지원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현장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움 자료를 통해서 충남의 인공지능 교육이 좀 더 의미 있는 발전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도움 자료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신 교육감님과 미래인재과 관계자분들께 학교 현장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교육 도움 자료 초등 1, 4학년 개발 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5학년, 6학년 인공지능 교육 도움 자료는 천안 서초등학교 김도학 선생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도움 자료 초등 5, 6학년군 발표를 맡은 천안 서초등학교 교사 김도학입니다. 저는 초등 5, 6학년군 도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군 도움 자료는 인공지능 교육 4가지 영역 중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초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개발한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 심화학습 도움 자료를 기반으로 이번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5, 6학년군 도움 자료는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활용 영역을 합쳐 총 17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학년 10개, 6학년 7개로 구성하였으며 교과에서 주제를 착안하여 교과 융합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도움 자료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 궤관으로 교과 및 주제 선정 취지, 교육과정 분석 내용, 학습 목표, 과정 중심 평가 계획 등이 있습니다. 주제 궤관 내용에 이어
수업 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앞서 보신 주제와 같이 교과 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6학년군은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계, 지도하기에 편리하도록 코딩 실습 안내 자료를 추가하여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개발한 주제 중 2가지 수업 사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5학년 과학, 물체의 운동이라는 단원에서 활용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입니다. 주제와 관련한 성취 기준 및 학습 목표입니다. 도움 자료는 해당 단원의 학습 주제에 맞게 동기유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학습 주제에서는 속력과 안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속력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 실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학습 주제에 맞는 프로그래밍 활동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능은 이미지 인식이며 이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엠블럭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작성 코드는 간단하나 이미지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시킨 결과를 판단,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학생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해드릴 주제는 5학년 실과 생활자원의 관리단원에서 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 자동분류 프로그램을 이용한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이후 보시게 될 수업 시연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성취 기준 및 학습 목표입니다. 이 내용은 6학년의 내용으로 연계하여 자동분류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가능한 주제입니다. 수업 내용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문제에 관해 학생들과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엔트리로 만든 재활용품 분류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품을 직접 분류해 보도록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활용품 자동분류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의 좋은 점을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학생들이 수업 시연에서 활용하게 될 인공지능 자동분류 프로그램의 코드입니다. 사진을 인식하여 분류해 주는 것으로 이미지 인식 기능과 음성 변환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영상은 도움자료 발표 이후 수업 시연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초등학교 5, 6학년군 도움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중등 기본 심화 과정에 대한 도움자료 용화고등학교 이정숙 선생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용화고등학교 이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중등 인공지능 교수학습 과정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도움자료를 개발하기에 앞서 2020년 2월 기준으로 충남 지역 학생, 선생님, 학교 환경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은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거의 없고 선생님은 인공지능 연수는 들었으나 가르쳐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움자료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개발했습니다. 원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개발하려고 했으나 중고생 모두 인공지능 관련 학습 경험이 없다면 학교급이 아닌 학생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과정 이론은 5개 주제를, 기본과정 실습은 6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심화과정 이론은
기본 과정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4개 주제를 선정했으며 심화 과정 실습은 학습 모델부터 도어락 장치까지 6개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마다 소프트웨어와 아두이노를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구현을 목표로 개발했습니다. 올해 2월에 처음 만나서 도움자료를 개발한다고 할 때 막막했습니다. 학생을 지도한 경험도 없었고 참고할 만한 서적은 외국 교재뿐이어서 구글링으로 번역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도움자료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꼭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론편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면 온양용화고등학교 정보동아리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20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이론 수업은 1학기에 진행되었는데 코로나 환경으로 대면하는 동아리 활동이 어려워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구글의 클래스룸을 이용했습니다. 이론편 수업의 주제는 기본 과정 5개와 심화 과정 주제 4개, 총 9개 영역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각 차시마다 30분 내외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하고 영상 시청 후에 보고서 작성과 협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클래스룸은 온라인 수업이지만 개인 및 협업 과제 수행이 효율적이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과제 수행 결과를 보면서 학생들의 열정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매 차시마다 작성한 댓글을 보면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수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클래스룸의 수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여름방학에 이어서 실습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습은 이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4일간 15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수업 주제는 기본 과정의 기후 데이터 크롤링과 심화 과정의 기계학습 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2개의 주제 모두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고 아두이노 센서를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수업의 진행은 우리 선생님들이 개발한 도움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8.15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일부 학생이 참여하지 못했고 태풍 바비 때문에 단축하여 운영한 것이 아쉽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호서대 경영학부의 도움으로 AI 융합 기업 경영 사례 특강 4시간을 경영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10월 중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 동아리 학생들의 디자인 수업과 정보 동아리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결합된 협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의 협업으로 보다 수준 있는 인공지능 원리를 구현한 프로토타입의 작품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양용화고등학교의 모든 활동은 우리 선생님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도움 자료가 있어서 용감하게 적용해 볼 수 있었고 나아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학습을 통해 배운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란 컴퓨터의 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엔지니어만의 기술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정교해지는 챗봇의 경우 언어학자의 올바른 언어 표기, 역사, 법률, 문화예술, 경제, 기술 등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함께 학습시키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관련 학습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결합하는 융합교육의 전형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공지능 교육 중고등학교 자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유치원 자료에 대한 설명인데요. 소개드릴 선생님은 사실 이 작업의 첫 출발점은 해외 인공지능 교재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이 특히 중국은 5개 성에서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2까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 하남성 33권의 교재를 이 선생님이 구입해서 분석을 하셨고요. 선생님은 군산 재원초에 하시면서 2단 상상이론 국소의 책임 교사 한동안 중국 국경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자료 개발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유치원 교재 개발 중인데 올 말에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육장님, 교육감님 앞에서 유치원 과정 개발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소개해드릴 저는 송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치원 교육 과정은 열정 있는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을 그 선생님들의 연수를 통해서 역량을 현장에 적용해 실제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놀이 중심 유치원 자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다 동의를 하셨고요.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 갖는 유치원 교사 공모에서 초등 개발 자료를 연수받아 또 중국 유치원 AI 교재 분석 자료를 싹 훑어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자료는 우리 충남교육청 상상이름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상이름교육 비슷하네? 맞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상상이름교육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15개 상상이름 공작도 중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5개 상상이름 공작도에 가서 유치원 선생님들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개 프로그램을 도출하게 됐어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립니다. 7월 3일 날 유치원 과정도 한번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공무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1차 연수에서 초등 개발 자료를 모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유니멧 목공 연수, 스캐너 컷을 이용한 호퍼 제작 연수, MDF를 레이저 커팅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연수, 그리고 언플러그드 활동, 언플러그드 코딩 활동, 로봇 코딩 활동 이런 연수를 받습니다. 또 엔트리, 인공지능 모듈, AI 스피커와 관련돼서 놀매 종합체험학습장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께 연수를 그리고 6차에는 가죽공예, CNC를 활용한 명패 만들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7개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언플러그드 활동 중에 물체의 구조를 만들어보는 놀이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실제로 가지고 노는 블럭을 가지고 AI, 인공지능 종합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 활동은 보틀리 코딩 로봇을 가지고 로봇 청소기 활동, 딸기잼 샌드위치 만들기 활동, 복사기 그림놀이, 그리고 보물상자 할지라 등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마음속에 두셔야 될 거는 모든 활동들이 지금 2015 유치원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인 놀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놀이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아이가 혼자 있어도 AI 스피커와 같이 놀면서 노래도 들려주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그런 활동을 한 겁니다. 이따가 직접 한 내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C카를 가지고 우리 동네 여행을 떠나는데 카카오 맵으로 우리 동네 지형을 확인하고 블록봇을 가지고 달려볼 수 있고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통수단 만들기 놀이까지 진행이 됩니다. 인공지능 카메라를 이용해서 댄스 놀이인데요.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장면 보시면 아마도 아빠 웃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대시, 또리봇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7번째가 이것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동화책, 우리 언제나 다시 만나라고 동화책과 로봇을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1박 2일 캠프를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개발 계획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지금 이 화면은요, 꼬마애가 그 오조봇을 만든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아이들이 오조봇을 가지고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영상을, 네. 저 왼쪽에 있는 것도 클릭하면 돌아가더라고요. 마우스로 움직여서.
아, 그거 무엇 만든 거예요? 네네. 그 다음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동굴이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얘기했었던 그 블록을 가지고 AI 로봇을 만들어 보는, 즉 유치원 초급 단계에서 구조를 알아보는 단계가 있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한 거예요. 뭘 만들었다고요? 내가 같이 만들어줘. 동일 로봇이 번cin한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막 스스로 변신한 거예요? 네. 아, 우리 미나가 요즘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요? 요 말의 정말 핵심입니다. 교사가 인공지능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그랬구나. 학급에 투입했을 때 이 아이들은 인공지능 정말로 그 로봇 이름 인공지능을 뭘로 지을 배우기 거예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 귀신이야? 플레이스테이션 4에 나오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4명의 아이들을 비추면서 춤을 따라추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춘 춤을 리플레이 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잘 따라추었는지 점수를 매겨줘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죠. 이 아이들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왜 안 가져왔냐고, 지난주 수요일에 오늘 한 번 더 해주시기로 했는데 반짝쌤이 안 해주셨어요 하면서 저한테 춤 같이 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탄생할 수가 있는지 제가 이 카톡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 있었던 카톡방입니다. 아침에 그러죠. 비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고민의 고민을 로봇을 바꿔서 활동하려는데 괜찮겠죠? 저희 반 아이들 특성상 오조봇이 너무 작은 것, 뜬금없이 휴일에 톡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선생님들이 응원합니다. 바꿔서 해보세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죠. 실제 투입하기 전에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선생님,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의 열정.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다음 사진에서 있어요. 예, 누구신지 아신가요? 이때가 올 여름 지독한 장마가 있었죠. 예, 후에 입었던 재원면입니다. 당시 일요일 날 금산교육청은 비상사태에 있었어요. 근데 일요일 오후에 교육감님이 여기를 저 정말로 감동을 많이 먹고, 교육의 수장으로서 후미진 곳, 그늘진 곳까지 하나하나 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 정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저분이 가시는 길에 나도 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감사합니다. 네, 현재 개발 중인 유치원 자료 좋습니다. 상상 이론 공작소가 충남에 14개가 있는 또 AI 기반의 상상 이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홍성의 홍남초등학교 5학년 교실로 화면을 옮기겠습니다. 화면은 줌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카메라가 교실 장면을 비추고요. 수업 장면을 보시고 다가 소감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5학년 교재의 AI와 환경의 연결, 융합된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 우유과를 분류하는 나왔습니다. 저는 이 우유과를 당연히 필이라고 생각하는데 은근히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내용물을 주로 올려드리는 교사입니다. 저는 이 우유과를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도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정의책을 내용물을 비운 후 물로 깨끗이 헹궈서 버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유가 이 종이책을 우유값을 종이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줘서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물로 헹궈서 배출한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다음에 한 명 더 한번 나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희원이가 한번 나가서 희원이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나를 분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물병을 한번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물병을 팩트리라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은 팩트리라고 분류해줄지 지금 바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팩트입니다. 부착 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을 제거 후 배출합니다. 저는 이 물병을 팩트리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도 팩트리라고 분류를 해줬습니다. 저도 앞으로 팩트리를 분류할 때는 꼭 상표
교환 투정을 따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과 학교를 분리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잘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또 잘 몰랐던 분리되는 것까지 인공지능이 도와주어 특히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우리 환경은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온 이 재활용물을 분리하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환경 보호에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흥남초등학교 신민정 선생님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정 선생님. 네, 교육감님께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십니다. 네, 교육감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선생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업하느라고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AI를 활용을 해서 재활용품 분류하기, 이게 이제 수업의 초점이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재활용, 환경보호도 가르치겠지만, 특히 재활용품 분류에 관해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안점이죠.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또 분리 배출하는 그런 방법도 학생들이 학습하는 게 이번 수업의 방향입니다. AI를 활용하지 않고 이 수업을 하실 경우를 상상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AI를 활용하지 않을 때와, 그러니까 보통 수업과 오늘 수업과의 차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아이들은 이런 재활용품들을 그냥 무심결에 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활용품에 조금 더 크기를 가지고 시스템화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조금 더 내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와 그런 마인드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호기심이나 관심 정도는 어때요?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AI 수업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저희 인공지능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 모든 활동들이 국가와 연계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화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그리고 수업 참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9월 달에 몇 차례 이런 수업을 했었나요? 예, 꾸준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업에서도 하고 있고 등교 수업에서도 이어서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학년 실과 수업이지만 국어나 수학 수업에도 이 AI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국어에서는 이런 개화체, 인체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파악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준다거나 아니면 미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빨리 실천해서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포스터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에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까 보았던 그런 이미지 기술을 활용하여 직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같은 구형 부분에서 구형을 구분하는데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선생님, 학생들의 집중도는 어떻습니까? 이전과 AI 수업 이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평소에는 국어서나 그냥 일반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효율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확실히 라고 간단한 확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교육수가 높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그리고 성취 기준으로 가는 그 과정도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인공지능 교육 수업이 즐겁습니다. 네, 훌륭하세요.
학부모님들도 혹시 이 수업을 참관해 오신 적 있나요? AI 수업을? 학부모님의 참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수업을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평소에 수업했던 모습을 집에 가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AI 교육과 그리고 수업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 중에 누구 한 사람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통화로? 학생. 어린이 한 명. 네. 선생님 학급에 어린이 한 명 더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 그 마지막에 발표했던 희원이 학생 한번 나와볼까요? 네. 희원이 학생이 우리 마이크를 한번 들고 네. 이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쫄지 말고. 교육감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편안하게. 이름이 뭐예요? 이름? 유희원입니다. 아, 그래요? AI를 활용한 수업이 흥미가 큰가요? 재미있고 흥미있느냐? 네. 아, 그렇군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이 수업에 대해서도 가끔 얘기하나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님께 학교에서 이제 분리배출에 관해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이제 답변도 받고 해서 좋은데 별을 봐도 됩니다. 아, 그래요. 1학기 수업보다 AI 수업이 더 재미있나요? 1학기 때보다 AI 수업하니까 더 좋아요? 저는 둘 다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많이 떨릴 텐데, 대답 잘, 씩씩하게 해줘서 고맙고요. 네. 하여튼 선생님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AI 활용 수업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AI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도 많이 하게 될 뿐더러 또 활용도 잘하고 또 나중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해결 과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고 또 학교나 동사에서 필요한 그런 과제들을 잘 풀 수 있는 멋진 우리 어린이가 될 거예요. 오늘 대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초에 선생님의 수업 시간과 인터뷰는 계획이 돼 있으나 학생 인터뷰는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이어폰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서산교육청의 4차 산업 중점교육청인 서산교육청의 유선희 장학사님 연결해서 오늘 보고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선입니다. 네, 도움자료 네, 잘 보았고요. 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자료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발한 도움자료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산교육지원청에서도 개발된 도움자료 활용을 통해서 인공지능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과
개발을 시도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서 감수해 주신 5분의 교수님을 대표해서 케이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희덕 연구위원을 모셔서 잠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정말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개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인공지능 교육을 좀 하고 싶은데 자료가 너무 없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시기에 적절하게 좋은 자료가 개발돼서 정말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학교에서 많이 또 활용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자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감전하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일단 먼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공지능을 또 활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운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현장에 또 수업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교재를 통해서 충남 교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개발진에 표창장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38명의 개발진 대표에서 오늘 천안 오수고등학교 강성호 선생님께서 대표로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표창장 천안 오수고등학교 교사 강성훈. 위 사람은 평소 특별한 사명감과 교육 정보화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인공지능 교육 도움자료를 개발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충청남도교육감 김직철. 이상으로 충남형 AI 교육 도움자료 개발 완료 부분이 수업 시연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